네, 우리 주변에선 통증을 느껴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 발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가 피부암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익병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그 엑스맨으로 유명한 휴 잭맨 아시죠? 네. 휴 잭맨이 요즘 피부암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 들었네. 네, 피부암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피부암이라는 건 일반적인 암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에도 뭐 위암이든 간암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백인한테 그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네. 이유가 딱히 있나요?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피부색이 검다, 뭐 이렇게 칙칙하다, 멜라닌 색소가 많다 그러면 모든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죠. 보기 네. 좋지 않다. 네. 미용적인 관점만 들여다보는데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멜라닌 색소라는 건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햇살이 강한 지역에는 흑인이 살고 네네. 햇살이 적당한 지역에는 황인종이 살고 그다음 햇살이 없는 북쪽 지방이나 아주 남쪽은 네. 없죠. 네, 사람 네. 사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백인이 살았는데 이제 인종들이 교류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섞이게 되죠. 네네. 섞이게 되니까 백인들이 햇살이 강한 지역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 햇살에 대해서 피부가 그렇죠. 노출이 되죠. 네, 약하죠. 네, 노출이 되면서 자외선은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 발암 물질이 노출됐으니 자외선에 대한 그 내성이 전혀 없는 백인들이 훨씬 더 피부암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최근에는 요즘 또 우리나라에도 이 피부암이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런가요? 피부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60에 환갑잔치했잖아요. 네네. 어유 대단히 오래 사셨다 네, 그러고 맞아요. 축하를 했죠. 네네. 근데 지금 60에 환갑잔치하면 요거도 먹어요. 청춘이죠, 역시. 네. 그러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 그 암의 가장 그 리스크 팩터 1번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햇살에 네. 노출되는 기간이 80, 90이 되다 그렇죠. 보니 암이 네.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암은 다 오래 살면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암과는 또 달리 피부암은 또 사망률은 또 낮아요. 그런 이유는 또 뭔가요? 초기 진단이 되잖아요. 자, 자, 우리가 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시경이나 뭐. 내시경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위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부암은 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걸 네, 앞에 서면 다 보이니까. 보이는데 예, 이상한 게 생겼잖아요. 예, 그 진단이 빨리 되죠. 그만큼 조기 진단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조기 진단이 됐으니 뭐 제거해버리면 간단하죠. 그럼 이제 보통 피부암이라고 했을 때 전조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피부암의 종류는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그러면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생기는 암의 종류도 수십 가지거든요. 피부에 생기는 그 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암에서 가장 흔한 종류는 뭐냐면 햇볕에 자주 노출됐을 때 피부에 생기는 암이 뭐냐면 편평상피 세포암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부가 편평상피로 돼 있어요. 편평상피가 뭘까요? 우리 세포가 편편한 세포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를 편평상피라 그래요. 네네네. 그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흔한 게 뭐냐면 기저세포암. 피부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기저세포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부위니까 햇살을 보고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암세포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네. 대부분의 피부암은 잘 생기는 자리가 햇볕에 노출된 부위. 그럼 얼굴 쪽 뭐 이런 얼굴, 볼이나 손등, 뭐. 귀, 뭐 이런 자세. 노출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상대적으로 아까 뭐 흑인은 뭐 피부암 발병률이 좀 굉장히 낮죠. 네, 예. 낮다고 하셨는데 피부가 검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피부암의 진단이 좀 늦어져서 사망률이 또 높다고도 들었어요. 이런 그럴 경우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자기 신체의 변화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알죠. 근데 이제 암세포 중에 종양, 그러니까 네. 멜라노마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그 세포가 멜라닌 세포인데 거기서 암이 생기면 네.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근데 그 암 발병도 역시 백인이 제일 많아요. 아... 예. 그래서 그냥 피부암은 백인, 동양인 중에서도 아주 피부가 흰 사람, 이런 네. 사람들이 햇볕에 많이 노출될 때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죠. 햇볕이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또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들었어요. 네. 정말 그런가요? 커피를 마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뭐 커피에다가 온갖 캐러멜 그렇죠.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 이런 커피 같으면 그게 커피 음료입니까? 설탕물이지. 맞아요. 시럽 막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 커피를 예를 든다면 네. 블랙 커피를 마셨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네. 뭐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 네. 뭐 피부암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네네.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잠을 설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되려 더 안 좋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어떤 그런 음식과 무슨 질병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글이 나오면 네네. 새겨보시면 돼요. 좀 유심히 보고.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다 바보 됩니다. 네. 연구 결과는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 네, 그러면 이게 진통 소염제가 편평세포암의 발병을 뭐 18% 낮출 수 있다. 그런가요? 그것도 다 논문의 내용이죠, 뭐. 그러니까 그 논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연구한 학자들의 결과를 너무 이렇게 일개 뭐 그렇죠.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딱 반박해버리기는 그런데 네. 그러면 편평상피세포암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아스피린이나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계속 먹을 거냐? 그럼 위장병 생기는 건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임상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이유가 없죠. 다만 내가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로도즈 아스피린을 계속 먹는 사람이면 다른 그러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똑같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암 발병률이 피부암 발병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 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네.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 그런 약을 계속 먹고 지낸다. 그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부위엔 또 안 좋다. 피부엔 좋을 수 있겠지만 뭐. 네, 그럴 일은 할 이유가 없죠. 이제 피부암을 예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햇볕을 피하면 됩니다. 자외선을 네. 피하면 되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외선 선크림 차단제 바르면 바르거나, 되죠. 네. 뭐. 그 쉬운 방법을 두고 뭘 그렇게 어렵게 약을 커피를 굳이 하루에 먹고 뭐. 10잔씩 마시고 소염제를 계속 먹고 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렇네요. 정말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네. 이제 휴잭맨에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재발이 이번에 3번째 피부암이 재발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은 건가요? 백인이니까요. 자주 노출되고. 백인이고 노출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암의 리스크 팩터는 그 암 고유의 리스크 팩터가 있어요. 뭐 간암의 리스크 팩터 그러면 뭐겠어요? 간염 바이러스, 네. 그다음에 술 많이 마시는 네, 거. 네. 폐암의 리스크 팩터는 가족력, 그다음에 담배, 네네네. 매연. 네네. 그 피부암의 리스크 팩터는 뭐냐? 자외선? 백인, 자외선. 그렇구나. 다 갖고 오겠잖아요. 뭐 영화 촬영하는데 나는 피부암 생길 수 있으니까 선크림 바르고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선크림을 네. 바르지 않고 그냥 얼굴이 그대로 민낯으로 노출돼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외창은 얼마나 많겠어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네요. 그리고 또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햇볕에 나가는 걸 본인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를 피하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은 늘 뭐 해만 나오면 이게 선천하잖아요. 일광욕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발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예방법은 자외선을 피하는 건데 이미 걸렸어요, 피부암에. 그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게 제거하는 거예요. 암이 피부를요? 이렇게 있으면 그 네. 주위를 넓게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없어져요? 제거하고 꾸며버리면 되죠. 수술이죠. 뭐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걸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대개는 피부암은 걸리면 전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와이드 익시전, 크게 넓게 띄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볼에 또 걸렸다고 하면 수술을 하면 흉이 크게 남나요? 흉안 남게 예쁘게 잘 떼죠. 성형 수술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예쁘게 떼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되고 제거하고 나면 대개는 뭐 그걸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민하거나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약 이런 것보단 수술이 빠르다. 약이 필요가 없어요. 수술로 끝났는데요. 뭐. 그럼 생각보다 암이라고 해서 전 되게 겁을 먹었는데. 피부암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백인의 병이고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내가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게 동남아시아의 적도 지방이 가까운 데 내려가서 네네네. 햇살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네. 크게 피부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 드릴 게 뭐냐면 담배를 피시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입술에 피부암이 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딱 그 빨아들일 때 그
끝에 불 네네. 있는 부분의 네네네. 온도가 한 1500도에서 1800도예요. 쉽게 어... 말하면 쇠도 녹아요. 그 온도를 계속만 작용을 하면 네네네. 이게 쭉 빨아들여서 필터를 통과할 때 좀 온도가 한 500도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고온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런데 그런 고온이 작용하는 사이에 담배 자체가 발암 물질이죠. 네. 고온도 피부에 나빠요. 네. 그게 자외선을 쪼이는 거예요. 아... 완전 그 결정체네요. 네,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골프장이나 등산 가가지고 햇볕 밑에서 담배 피는 거. 오, 네. 그렇네요. 네, 그건 아주 그냥 그 피부암의 리스크 팩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동시에. 네, 네.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담배를 한두 번 피고 마나요? 계속 피시. 계속 피죠. 10년, 20년 피면 네, 피부암이 입술에 생길 텐데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잘 생기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잘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는 다 왼손에 잡아요. 아, 그래요? 담배를 오른손으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는 다 왼손으로 잡고 불을 오른손으로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 물면 왼쪽 아랫입술 여기에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률 40%입니다.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피부암이 생기면 여기는 혈액이나 임파선 순환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발생과 동시에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입술에 생기는 흡연자가 입술에 생기는 피부암이다 그러면 사망률 40%. 네, 아주 악성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피부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어떤 거 말씀해 주실까요? 악성 흑색종 중에서 악성 흑색종 백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동양인은 특별하게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 남자들 허리 벨트 라인, 그다음에 손발바닥이에요. 왜 그런 데 생길까요? 그게 뭐 어떤 자리예요? 지금 말한 자리가. 마찰이 많은가? 그렇죠. 마찰이 많은 자리예요. 아. 거기에 점이 있는 경우. 손바닥, 발바닥, 허리 벨트 라인, 남자들 벨트 매는데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에 일반적인 점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점도 일단 그 멜라닌 색소 덩어리거든요. 네. 그게 계속 마찰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브레이저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마찰이냐 싶지만 하고선 움직여봐요. 그렇죠. 맞아요. 하루에 수천 번을 그냥 문지르는 그렇죠. 거랑 똑같습니다. 남자 허리 벨트도 똑같죠. 네네. 네. 특별히 그걸 문지르진 않지만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 사이에 이런 마찰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암으로 변해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 허리 벨트 라인, 브레이지어 라인에 검은 점이 있으면 그거는 미용 목적을 떠나서 무조건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냅두면 우리가 몇 살 살아요? 80, 90 살잖아,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흑색종을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무조건 떼어내야 되는 거죠. 네. 집에 가서 한번 다들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외선 차단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